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요즘 우파 유튜버 방송을 제가 이렇게 쭉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내용은 뭐 제가 들을 시간이 없고요. 그냥 저 썸네일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충격적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끝장났다, 시진핑 끝장났다, 이걸로 그냥 완전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파 유튜브에서 다른 이슈는 먹히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이재명 끝났다, 시진핑 끝났다, 이것만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경쟁적으로 이 이슈를 올리고 있는 것 같고, 뭐 종합적으로 저같이 이렇게 분석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혼자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뉴스는 그런데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굳어진 뉴스는 없는 상태죠.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뭔가 큰 거 터진다라는 분위기가 있죠. 다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전부 큰 거 한 방 온다 이겁니다. 전부 큰 거 한 방 온다를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부 그런 썸네일입니다.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 상황 속에서요, 핵심적인 것은 결국 시진핑입니다. 시진핑하고 이재명하고 하나의 고리로 이제 이렇게 물려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터지는 건데요. 시진핑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이재명을 잡지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뽑아도 그야말로 이제 몸통인 시진핑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왕후닝이라고 다 아시죠?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을 총지휘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 라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여기를 건드리고 여기를 정리를 해야지만이 모든 게 이제 끝장난다, 대한민국도 바로 잡힌다, 이제 이런 건데요. 순수하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여기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까지도 이런 보도를 낼 정도로 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이징에 무슨 일이 끝없이 번지는 시진핑 실각설, 확대 브릭스 정상회의 주도해놓고 시진핑이 지금 불참한다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정정이 불안할 때는 뭐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베이징을 지금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래서요, 이거 자체도 너무도 이상하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던 조정동 같은 이런 데서도 지금 심심찮게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분석하는 그런 어떤 기획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시진핑이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왔어요. 그들도 지금 보기에 심상치가 않은 거야. 이 중국의 권력은요, 군부가 쥐입니다. 군부가 결정하는 쪽이 결국에는 이제 권력을 쥐는데, 머덕동이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여기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힘이 있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군부라는 거죠. 역대로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권력기관 기구의 이름이 바로 중앙군사위죠. 거기 주석 자리가 누구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시진핑은 거기 주석이고, 그리고 총석이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공산당을 장악하는 것은, 공산당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군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있겠죠. 그 3축을 현재는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시진핑입니다. 중앙군사위 주석에다가 당 총석에다가 국가주석까지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주석이나 총석이보다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중앙군사위 주석이다. 동소평은 그거 하나 갖고 완전히 뭐 절대자로서 군림했죠. 10여 년 동안. 그리고 장제민 같은 경우도 권력을 승계할 때, 넘겨줄 때 끝까지 안 넘기고 자기가 쥐고 한 2년쯤 더 갖고 있었던 게 중앙군사위 주석입니다. 후진타오한테 권력을 바로 한꺼번에 다 안 넘겼어요. 그런 식입니다. 중앙군사위 주석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거기서 누가 어떻게 실세가 형성되는지, 누가 실세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는 장여우샤가 실세다라는 말이 지금 파닥이 퍼져 있죠. 자, 이 관련 이야기를 쭉 이렇게 우리 이제 우파 유튜브 난리난 상황을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진핑 초비상 쿠데타 임박했나? 중국 결국 소련꼴 날 겁니다. 자, 이런 채널은요, 완전히 우파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데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걸 다루고 있고요. 시진핑이 이제 꼭 끝났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시진핑을 지금 밀어내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장여우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당분간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또 채널 A 뉴스 이런 이제 이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에서도 이걸 유튜브에서 다루죠. 시진핑 실각설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여기 이제 들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군부 내 문제도 있지만 시진핑이가요 경제적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잖아요.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1인당 GDP가 한 1만 불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중진국이 되는데 중진국이 되면은 거기서 거대한 어떤 슬럼프 같은 게 옵니다.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번 이렇게 휘청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요즘은 기계화가 많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로봇이 많이 이제 발명이 된 상태에서 중국이 거대한 노동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 때문에 저가의 뭐 저임금 때문에 저가의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거대한 노동력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대한 노동력에게 충분한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도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금융 문제도 엄청납니다. 중국에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은행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노동 문제 있지, 경제 성장 문제 있지, 그 임금 문제 있지, 그 저임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요 군부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진핑이 지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아무리 독재자라도 경제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버티지 못합니다. 끌다가 나중에는 민중 봉기에 의해서 목 날아가죠. 지금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달란트 투자, 공산당 내부 파국 직전, 시진핑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 시진핑이 바짝 졸았다. 중국 뒤엎을 거대 조직 등장, 공산당 내부 파국 직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지금 그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가 위태롭다. 넘버 2인 장여우샤가 지금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모든 권력을 장악한 중국 군부 원탑,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 실세 최고의 장군, 중국 상황은 최악이다. 역사 폴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이 장여우샤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혹자는요, 이 사람은 시진핑보다도 더 나쁜 놈일 수도 있다. 더 심한 놈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데, 이 장여우샤가 만일에 더 지독한, 반미 뭐 라인에 선다거나, 지금 같은 어떤 그런 폐악질을 더 심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거대한,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여우샤가 지금 어떤 인물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원래는 시진핑이 이제 이렇게 신뢰했던 인물인데, 나이가 시진핑하고 거의 같아요. 시진핑 밑에 있기에는 좀 아까운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하이방과, 그리고 저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이제 공청단, 그들이 지금, 이 이제 장여우샤를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자당은 사실상 와야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의 이제 권력 기반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인민들도 떠나가고 있고 군부 내부에서도 지금 밀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3대 이제 정파 상하이방 그리고 공청당 그리고 태자당 중에서도 태자당 출신 아닙니까 시진핑이 이제 쓸 자리가 지금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1년 전쯤에 후진타오가 거기 회의석상에서 쫓겨나가는 거 봤죠. 그때가 시진핑의 정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 우파 유튜브가 지금 캐치하고 지금 시진핑 끝났다를 외치고 있는 거죠. 시진핑이 끝나면요, 이재명은 자동으로 아웃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하나의 변수가 있다라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인간이냐라는 거죠. 장여우샤. 또 혹자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장여우샤 뒤에는 미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거는 극단적인 희망 회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장여우샤가 뭘 믿고 지금 이런 식으로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뒷배가 없으면 어려울 거래요.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진핑 축출됐다. 소문은 사실일까? 시진핑 최측근 또 숙청. 중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시진핑이 그야말로 이제 자신의 이제 권력 기반이 되는 그 중앙군사위 안에서
서열 3위, 4위들이 지금 박살났죠. 전부 한 사람은 지금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전부 지금 숙청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숙청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이제 이렇게 따르는 세력이나 그쪽에서는 시진핑이가 미리 선제적으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밀려나서 그렇게 된다. 그것을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장여샤다. 이런 이야기죠. 참고로요, 중앙군사회의는 그 위원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비밀입니다. 그거 자체도 정말 신기한 거죠. 중국의 군사 핵심이면서 권력 핵심인 그 기구에서 주석과 부주석 2명 그리고 위원 뭐 한 5명 정도는 알려지는데 실제 그 위원들이 몇 명인지가 정확히 공개가 안 됩니다. 보통 7명에서 9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저는 뭐 알아봤지만 7명 같기도 하고 7명 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균열 직전의 중국 상황, 곧 대륙이 수십 개로 쪼개진다. 이게 가장 화끈한 이야기죠. 이충건 박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그야말로 뭐 엄청난 겁니다. 군부 실세 부주석 급사, 시진핑 축출을 앞둔 중국, 곧 대륙이 수십 개로 쪼개진다. 우리가 아는 중국은 하나로 일통된, 통일된 나라로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었죠. 춘추 5패, 춘추 전국시대 때 그 춘추 5패, 그때도 벌써 많이 분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전국시대 때 전국 칠웅 이야기라는 데서도 벌써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요. 5호 16국이다 뭐 등등 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로서는 최상의 상황이 이제 오겠죠. 자, 사라진 시진핑 급사한 부주석, 곧 대륙이 갈갈이 찢긴다라는 이거는요, 충격적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하면 된다면요. 이충건 박사 같은 분은 뭐 함부로 지르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난리난 상황을 알리고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요, 꼭 우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 채널 등에서도 이걸 지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다루더라고요. 여기 조회수 보십시오. 김지윤의 지식 플레이에서는 제가 어제 이것을 이제 편집을 해놨는데 지금은 아마 한 260, 70만 좀 될 거예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자, 분열 시나리오. 붕괴 및 분화권에 따른 중국 분열 시나리오. 자, 중국 분열이 과연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요, 9개 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티벳 하나, 신장 위구르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예전에 위초고 뭐 이런 시대도 있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만주도 2개로 쪼개지고 뭐 등등 해서 9개국 정도로 쪼개진다. 이런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은 우파 채널이 아니고요. 그냥 지식 채널에 가깝습니다. 자, 군부 숙청이 오히려 시진핑의 약점이 되었다. 계속되는 군부 숙청, 오히려 권력이 약해지고 있다. 중립적 어떤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분석인데요. 김지윤의 지식 플레이. 자, 여기서도 이런 걸 다루면서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터졌고요. 자, 이란은 시작, 진짜 목표는 중국이다. 트럼프식 세계 질서 재편, 중공 붕괴 전환점 찍다. 자, 이충건 박사가 난리 났습니다, 요즘. 자, 중국이 무너지면요, 대한민국이 진짜 바랐습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의 이 비정상의 그 근원,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북한 이슈도 있지만 북한은 중국에 비하면 약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두 나라가 배팅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북한이 배팅을 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북한이 배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가령 100이라 그러면은 중국은 친중화 정책을 위해서 전쟁 대신에 채택한 것이 바로 이런 비정규 전술 아닙니까? 이게 전쟁보다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북한이 100이면 중국은 그 100배 좀 될 거요. 한 10,000 정도 지를 수 있을 거요. 단위에서 차이가 확 납니다. 자, 이란은 시작이고 진짜 목표는 중국이다.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면요, 뭐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을 지금 트럼프가 지금 칼 뽑은 상태다.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명패만 남은 주석, 완전한 권력 박탈, 시진핑 퇴진 2가지 시나리오, 연착륙 혹은 경착륙. 연착륙일 때는요, 중앙군사의 주석은 뺏기고 장여우샤한테 넘어가고 대신에 국가주석, 이제 이 형식적인 이름뿐인 국가주석 자리 정도는 유지하면서 살아남는 게 연착륙이고요. 경착륙은 모든 게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택 연금 같은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경우일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사이트 윈도우라든가 이런 데서요, 본격적으로 우파 뭐 이런 사이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걸 봐서는
이게 뭐 올 것이 왔다. 진짜 큰 거 한 방이 온다. 라는 게 과장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첫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지난 27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시진핑 실각설을 주장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고위청에서요. 고위 인사 가운데는 최초로 시진핑 실각설을 언급한 인물이죠. 이분이 과거에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고 국가안보 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급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자, 자신의 X에 중국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구성원, 특히 대중과 국가안보부처의 신뢰 상실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분명히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리더십 변화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플린 전 보좌관은요, 이 시진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시진핑의 후계자를 상징하는 듯 3명의 주요 인사 사진을 함께 싣기도 했다. 중국 권력 서열 6위인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이 사람도 지금 상무위 멤버죠. 그리고 천진잉 상하이 당서기, 그리고 장여우사 부주석 등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전부 권력 분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요, 이 장여우사가 제일 중요한 중앙군사위를 맡고, 이 천진잉 상하이 당서기가 공산당 총서기를 맡을 가능성이 있고, 딩쉐샹이 국가주석을 맡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 30일 대만 자유시보는 최근 중국 군부의 움직임을 주목했다. 시 주석의 측근이자 중앙군서의 부주석인 허웨이동, мя오화가 실각한 배경에 군부 내 암투 가능성이 떠올랐다. 시 주석은 두 사람을 내세워 군부 실권자인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측근들을 숙청하려 했지만 오히려 실패하고 군권 장악에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대만에서까지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앙군사위 주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명목상일 뿐이고, 시진핑이 반대파와 협상해 본인이 물러나는 조건으로 측근인 딩쉐샹이 총서기, 후지다오 전 주석의 지지를 받는 천진잉이 총리, 장여우샤가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아 집단 지도 체제를 복원하는 데 합의했다. 그래서 시진핑이 물러나더라도 자기 측근 중에 한 명, 이게 이제 비서실장 출신이죠. 딩쉐샹이. 이 사람이 총서기를 맡아가지고 겨우 자기 이제 목숨줄은 이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게 하나로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권순할 TV. 이분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죠. 가짜뉴스를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메이저 언론사 출신, 기사 출신으로서요, 이런 이슈를 제기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 미국 법무부, 미국과 전 세계 선거 부정 의혹 조사 시작했다. 미국 언론 보도, 자료 화면은 한국, 김소연, 심규진, 한국 언론 질타. 자,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국 언론은 왜 보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국 언론뿐입니까? 한국 정치권도 고요하잖아요. 자, 트럼프 드디어 터뜨렸다. 부정선거 연루, 다른 나라도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반드시 범죄자를 잡아낸다. 지금 워싱턴에서 폭로한 내용이 법무부로 들어갔고, 그리고 각 정보기관으로 다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미국 고든창, 미국은 이재명을 한국 대통령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미국 국무장관 방한 전격 취소한 것은 그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스탄 한미동맹 심각한 위기다. 이재명 체제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미국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그 노선과 일치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시진핑과 함께 이재명이 동반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거죠. 자, 이재명 교체, 트럼프 분노, 쫓겨난다. 트럼프 일방 통보 서한 트럼프 10월 이재명 교체한다. 시진핑 실각, 이재명 큰일 났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사 매거진 꽤 큰 채널인데 여기서도 뭐 아주 엄청나게 지금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스멜도 터지는 겁니다. 큰 거 온다라는 것보다 더 크죠, 여기는. 더 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리 PD가 큰 거 온다에 대해서 그거 가끔씩 뭐가 큰 거 온다라고 뭐 합니까? 언제 합니까? 라면서 저보고 따지듯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큰 거는 분명히 있는데 언젠가는 오겠죠. 그 오는 시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그걸 계속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고요.
그런 것을 해결하면서 이제 일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 말고는 없어요. 큰 거 온다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다니까 솔직히. 나머지 국내 이야기 해버리면요 아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전부 윤석열 대통령 뭐 수사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 측근들 뭐 그 장차관들 전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출국 금지된 이야기 이런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자 긴급 속보 트럼프 관세 70% 최후 통첩 이재명이 꺼낸 건 진짜 사과를 사주겠다. 이거는 뭐 아직 확실한 뉴스를 보기는 어렵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협상이 안 된 나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고율의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죠. 그야말로 큰 것이 오고요. 올 것이 왔습니다. 이재명이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이 이제 이번에 몰락하게 되면 이재명과 함께 동반 몰락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인데 한번 지켜보죠. 과연 어떻게 될는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봐서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도요. 미국 그 의회 차원에서는 뭐 반응이 없어요. 사실은. 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부정선거라든가 뭐 중국을 뭐 박살내는 저런데 그냥 앞장서서 같이 뭐 싸워주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혼자서 지금 저렇게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뚝심하는 원탑입니다. 원탑.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